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정치인들 중에 말이죠. 검사 출신이 뭐 정치할 수도 있고 판사 출신이 이제 정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다가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것은 다시는 이제 없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권을 연장하면 안 된다라는 시대적 어떤 정신, 시대적 요청에 의해 가지고요, 본인에 대한 검증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대통령으로 직행한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검증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검증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언론이.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도 안 해요. 한동훈 까기를 옛날에 했잖아요. 황태자다 어쩌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 때 오히려 더 많이 까였고, 비대위원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사실 거의 이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냥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용산을 이제 이게 까는 게 정치의 전체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정치면 기사를 열면 용산을 공격하는 기사가 가득합니다. 전부 그런 거야, 전부.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동훈도 이 대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즘은 삐라도 말이죠, 용산을 까는 거죠. 용산 때리고 김건희 여사를 거론합니다. 탄핵하라는 얘기죠. 이러한 어떤 악녀를 두고 볼 것인가? 탄핵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조금 들여다본 사람이면 적어도 헌법이 무엇이다, 뭐, 이 법률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가해지는 저런 것들이 너무도 극단적으로 왜곡된, 과장된 이야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경우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탄핵. 세월호 때도 그렇고, 이태원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그 앞에는 저 광우병이 있었고요. 미선 효순이 또 있었고, 어, 제주 강정마을이 있었고, 그리고 성주 사드 기지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어떤 왜곡된 내용을 갖고 뻥튀기 했거나 과장 조작한 내용들이 많죠. 선동인데요. 그 선동에 자꾸 이렇게 당하게 되면은 민주주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질식합니다. 이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전부 다. 이걸 깨려고 하면 국민들이 팩트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팩트를. 언론은 팩트를 잘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언론 자체가 어떤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이 말이라고 해서 그거 사실이라고 덜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종이 신문이든 뭐 저기 방송이든 관련 뉴스를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정치 뉴스의 하이라이트는 항상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용산 때리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그나마도 20%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옛날에 이렇게 때리면요, 박근혜 대통령 4%, 노무현 5%다 그래 갔어요.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도 9%, 8%간 적이 있어요. 옛날에 광우병 때. 그런데도 다시 나중에 올라왔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때리는데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도해주거나 논평해주는 언론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심지어는 우파에서도 계속해서 한동훈을 이렇게 띄우면서 용산을 때리는 거죠. 일종의 갈라치기입니다. 한동훈을 이렇게 때리지 않고 용산만 때리는 건 이게 가장 완벽한 갈라치기예요. 여야 분쟁, 여야 갈등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쪼개놓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도 용산이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기적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에. 이 20%는 이대로 20%에 머물지는 않을 겁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거예요.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 봐서는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보수 지지자들이 항상 한 20% 정도는 있을 것으로 봐요. 떨어져도 19, 18 이 정도지 뭐 15 이렇게 왕창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은 안 돼요. 설사 된다 하더라도, 국회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헌재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꼼수도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조차도 지금 무력화됐죠. 6명 아니라 그보다 적은 숫자로도 그냥 헌재가 제대로 기능을 하겠다, 재판할 걸 하겠다라고 뭐 헌재가 벌써 밝혔습니다. 때문에 야권이 지금 노리던 노림수 하나가 지금 깨진 거죠.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그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뭐 작은 또 야당이 있잖아요. 용해인 뭐 이런 등등. 이들이 지금 연합해서 용산을 지금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놀랍게도 여당 대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뜻은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손잡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데도 한동훈을 왜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요, 그거는 시대착오적 자가당착입니다. 얼빠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한동훈 스스로 벌써 본인이 가고 있는 길이 과연 맞는 길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절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언론이 용산을 때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시켜놓은 선동이다라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모든 언론이 3인 성호처럼 뭐 이렇다 하니까 그게 진짜처럼 보이겠지만 요즘 줄리 이야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재판 과정에서 그 뻥이었다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 당시 라마다 르네상스 거기서 일했던 그 업주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 증언을 했는데 미쳤습니까? 그 줄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통쾌하게 법정에서 증언을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새빨간 거짓말인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후에 말이죠.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부 극도로 과장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천 개입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말이죠. 김정숙의 경인선 가자 그 내막을 파헤치면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유치원 애들 수준이에요. 그냥 아마추어들이 그냥 뭘 하다가 아무것도 된 것도 없어 사실은. 이거는 달리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핸들링하지 않는 걸 김건희 여사가 대신 나서서 뭐 그런 일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지독한 어떤 악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여당 안에서 감싸고 이렇게 방어해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조정동하고 이런 우파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이 합쳐서 방어하면 다 방어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방어 안 하고 전부 다 오히려 공격을 하잖아. 의대 정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보수 언론에서 충분히 이렇게 감싸고 같이 갈 수도 있는 이슈였지만 이것도 지금 내팽개 쳐놓고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용산에서 하는 일 전체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다. 저는 이거를요, 왜 그러는지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죠. 도이치모터스에다가 양평 고속도로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이런 좀 서울의 소리 관련해가지고요. 정말 정체 희한한 목사 하나가 일으킨 어떤 그 논란. 거기에 지금 명태균이라고도 나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진짜로 문제 삼을 만한 게 진짜 있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응? 자금의 여당 간에서 이런 대분열이 일어나게 만든 것은요, 전체적으로 이 언론 선동에 휘둘린 결과다. 그거를 여당 대표가 너무도 무겁게 받아들였다라고 봅니다. 그거 자체가 헛개비나 다름없는 내용들인데, 저는요, 지금 이렇게 된 여당 전체를 이렇게 쪼개고 있는 현상에 이제 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바로 보수 언론의 그야말로 절대적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정동이라고 봅니다. 조정동. 한동훈 대표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반대적인 어떤 그런 길을 가는 이유도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만 그게 저는 100% 이렇게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 말 자체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조중동의 노선에 딱 올라가 있어요.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은 조중동과 지금 적대적인 관계가 돼버렸어요. 어제부터인가. 조중동을 안으려고 노력했지만 못 안았어요. 조선일보 기자들 많이 지금 정권 쪽으로 데리고 갔죠. 그렇지만 그것도 크게 먹히지 않네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조중동의 노선 스탠스는요. 과거 탄핵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세력이거든. 탄핵의 핵심 세력은 바로 이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입니다. 언론. 국회가 했지만 국회는 그 언론을 따라간 거죠. 국회가 나중에 탄핵의 이유 재료를 이렇게 수집해가 스크랩해가지고 올린 내용을 보십시오. 전부 신문 쪼가리 탄핵이야.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더라. 언론에서 이렇게 말했다더라. 그거 갖고 탄핵을 그냥 일사천리로 속전속결로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탄핵입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때 닉슨을 그 탄핵할 때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거든. 왜냐하면 그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고요. 근데 닉슨은 이제 탄핵되기 전에 이제 사임을 해버렸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없이 그냥 후다닥 그냥 해치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 헌재 갔는데 헌재도 엄청나게 빨리 그냥 해버리는 거지. 이거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마치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혁명 재판을 한 것이죠. 민심이 한쪽으로 완전히 이제 들어누워서 그렇게 돼버렸죠, 사실은. 근데 그 민심이라는 게
팩트를 보지 않고 선동당해서 그래요. 선동. 그때 당시 이야기되었던 내용 중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의문, 의혹들이 많았잖아요. 경제 공동체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말 몇 필, 그리고 또 뭐 정윤의 이야기, 또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 뭐 등등등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진짜로 밝혀진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김문수 장관 이분이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거대한 선동을 마치 혁명인 양 그런 식으로 포장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밀어붙여 버리고 그걸 그냥 뚝딱뚝딱 아주 단기간에 끝내버린 거죠. 그게 바로 누구의 힘이냐? 저는 국회가 했다라고 안 봐요. 조정동입니다. 굳이 말하면 조정동, TV조선, 채널A, JTBC 또 확대하면은 모든 언론,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 전부 한쪽으로 들어누웠잖아요. 한쪽으로. 그래서 언론이 한쪽으로 들어누워버리면 거기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론은 완전히 한쪽으로 이제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던 콘크리트들도 다 들어섰잖아요. 나중에 지지율이 4% 나왔다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가 20에서 25%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떠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전부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아, 내가 당했구나, 속았구나라는 걸 알지만 이미 일은 다 끝난 상황이지. 그런데 이 조중동이 딱 볼 때야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는 지지했죠. 조중동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가장 큰 힘은 저는 조중동이라고 봐요. 조중동과 거기에 연결된 언론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의 대결, 추미애, 조국 이런 이슈를 거대한 이슈로 만들면서 시대의 아이콘이 되면서 바로 그냥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조중동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아마 볼 겁니다. 조중동 입장에서는. 조중동이 일으킨, 조중동이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대통령은 벌써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나서 그 사과를 벌써 몇 번 했어요. 그것도 진솔한 사과를 했거든. 죄송합니다.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이런 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였다고 보거든요. 여러 번 만나면서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도 윤 대통령이 그때 유럽을 방문했다가 돌아오자마자 그 저녁 시간인데요. 추도식으로 급하게 또 달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을 했다 그럴까?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그 악연을 풀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해원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조중동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그게 낙인입니다.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라고 하는. 거기서 벌써 큰 어떤 갈림길이 생기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을 사실 했고 거기에 칼잡이로서 책임자 중에 한 명인데 말이죠. 놀랍게도 자기 반성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조중동의 입장과는 좀 다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그 반대쪽에 서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딱 한 번 만났지만 사과 안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도 안 했고 양성태 그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왔는데도 무혐의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럼 그게 옳았다는 이야기 되겠죠. 이명박을 사법 처리했고 박근혜를 사법 처리한 그것이 그 수사가 옳았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텐데 근데 그건 객관적으로 봐도 그건 옳은 재판이 아닙니다. 옳은 수사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정당한 자기 반성이 없으면 한동훈은 뿌리가 없는 겁니다. 보수에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중동 입장에 딱 볼 때는 한동훈이 딱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쪽에 지금 확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것도 크다. 그 조중동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가 자동적으로 됐죠.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등장 때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지지율이 막 생기니까 보수화에서도 지지율도 1위 하고 이러니까 조중동이 아예 그냥 완전히 한동훈에 이제 붙어버린 겁니다. 그게 요즘 와서는 미묘한 변화가 있다라고들 합니다. 한동훈이 지지율이 자꾸 떨어져서 그래요. 이재명에 비해서 너무 경쟁력이 없으니까 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조중동도 이재명에게는 지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을 허용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도.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안이 지금 없잖아요. 당장 떠오르는 대안이. 그래서 일단은 한동훈 쪽을 이제 밀고는 있지만 하시라도 이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변화 요인이 생기면 바로 그 카드를 버려버립니다. 그 조중동이 생리가 그래요.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생기면 바로 또 그걸로 올라탑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이렇게 갈라진 데는요, 조중동이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중동 뒤에는 또 뭐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가게 되면 너무 또 음모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들도 있죠. 거기 보면요, 홍석현 이야기 그 뒤에 엄청난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뭐 친중 세력 이야기도 있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게 다 있다고요. 자, 일단 그거는 제가 그만두고 분명히 윤석열과 한동훈은 하나였지만 갈라지게 된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제 도사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중동 같은 이런 어떤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언론 집단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티격태격하는 과정 속에서요, 서로 공멸한다라는 분위기를 지금 풍기고 있는데요. 뚜렷한 해법은 없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여당이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양쪽을 그나마 다 쥐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이재명만 좋아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